네,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두 개의 소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공약수입니다. 두 자연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약수를 공약수라고 한다. 이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시를 들어보자면 10이랑 2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2의 약수는 뭐죠? 1, 2, 3, 4, 6, 12가 있겠죠? 20의 약수는 뭐죠? 1, 2, 4, 5, 10, 20이 있겠죠? 둘의 겹치는 약수 1, 2, 4 얘네들을 공약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가장 큰 거 4죠. 이 4를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부른다. 저번에 약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 모든 자연수는 약수로 1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1은 항상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되는데 1 이외에 겹치는 자연수가 없다는 거죠. 겹치는 약수가. 여기도 또 이런 식으로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약수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두 소수가 있으면 항상 최대 공약수가 1이고 항상 서로소 관계가 되겠죠. 근데 최대 공약수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반대의 개념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는 최소 공약수라는 말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배우는 거는 최대 공약수만 배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최소 공약수라는 말은 왜 안 쓸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자연수는 약수로 1을 가집니다. 근데 자연수 1은 가장 작은 자연수죠. 그러면 최소 공약수는 어떤 두 자연수를 갖다 놔도 항상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하는 의미도 없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 공약수라는 걸 따로 배우는 겁니다. 문제는 소인수 분해를 통해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저번 단원에서 배운 게 소인수 분해죠. 저번 단원의 마지막에서 초인수 분해를 통해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복습해볼까요? 2 곱하기 3의 제곱은 소인수 분해를 통해 약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에서 1과 2, 3의 제곱에서 1, 3, 3의 제곱이 나올 수 있으므로 1과 2 중에 하나, 1, 3, 3의 제곱 중에 하나를 골라서 둘을 곱하면 약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죠.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6개의 약수가 나오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었는데 저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뭐죠? 최대의 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약수를 전부 구하는 게 아니라. 정석적인 방법은 당연히 이 숫자의 약수를 전부 구하고 이 숫자의 약수를 전부 구해서 그중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거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2 곱하기 3의 제곱에서는 2 그리고 3의 제곱 이 숫자들을 통해서만 약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서는 3과 3의 제곱, 5와 5의 제곱 이 숫자들을 통해서만 약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1도 포함해서. 그렇다면 공약수라는 건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숫자에도 존재하고 이 숫자에도 존재하는 소인수들끼리 만들어내는 게 공약수들이고 그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게 겹치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겹치는 숫자가 뭔지. 그래서 보기 편하게 밑이 같은 숫자를 한 줄에 놓고 2는 한쪽밖에 없어. 3은 3의 제곱, 아래쪽은 3의 제곱. 이래서 3의 제곱이 겹치네요. 5는 한쪽만 있고 한쪽은 없어. 그러면 이 둘의 최대 공약수는 3의 제곱, 즉 9가 되겠죠. 다음 문제도 해볼까요? 12와 18의 경우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야겠네요. 앞에서는 소인수분해한 형태를 줬는데 여기서는 소인수분해를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자, 12를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가장 작은 소수부터 나눠보기로 했죠. 2 곱하기 몇이 될까요? 6이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거듭제곱 형태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18도 해봅시다. 18은 2로 나누면 9가 나오고 9는 3 곱하기 3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소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했던 대로 밑이 같은 숫자끼리 같은 줄에 넣어봅시다. 보기 편하게. 이러면 자, 여기서 겹치는 건 뭐죠? 2의 제곱일까요? 2일까요? 위쪽은 2가 2개 있는 거고 아래쪽은 2가 1개 있는 거야. 그럼 겹치는 건 2가 1개죠. 그래서 2. 자, 그리고 3과 3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3. 이렇게 밑이 겹치는 숫자가 있다면 더 적은 쪽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으로 6이죠. 3번 먼저 소인수분해를 해줘야겠죠. 2로 나눠보면 2 곱하기 12 12는 아까 아래에서 했네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그러면 24를 소인수분해한 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겠네요. 자, 81은 99, 81이죠. 9는 3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3이 4개네. 3의 4제곱. 자, 그러면 밑이 같은 것끼리 같은 줄에 놓고 2는 겹치는 게 없고 3은 겹치는 게 3 하나 있네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3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공약수인데 어째서 겹치는 것 중에 작은 수를 쓰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숫자가 아니라 겹치는 숫자 중에 가장 큰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겹치는 숫자가 우선돼서 더 작은 쪽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다음, 최소 공배수입니다. 두 자연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배수를 공배수라고 한다. 이 중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 아까 들었던 예시처럼 12와 20으로 해볼게요. 12의 배수는 뭐가 있죠? 작은 거부터 써볼게요. 먼저 12, 그리고 2를 곱하면 24, 3을 곱하면 36, 4를 곱하면 48, 5를 곱하면 60, 7을 곱하면 84가 아니라 74, 72네요. 20은 20, 40, 60, 80, 100 이렇게 더 점점점 나오겠죠? 이 중에 겹치는 거 60이 겹치네. 겹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수가 60이죠. 이 뒤에 당연히 겹치는 숫자가 더 있을 거고, 근데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했으니까 12와 20 사이에서는 60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거는 아래 문제처럼 소인수 분해를 통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겠죠. 아까 최대 공약수 구할 때 했던 것처럼 밑이 같은 것끼리 겹쳐볼까요? 최소 공배수라면 아까 최대 공약수일 때는 겹치는 거 찾아서 겹치는 숫자만 써줬죠. 겹치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렇다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최소 공배수라는 건 이거는 가만히 있는 채로 뒤에 추가로 곱해지는 거죠. 그렇죠. 배수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여기서도 뭐가 점점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 중에 겹치는 가장 큰 거는 당연한 거고, 없는 것도 더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최소 공배수니까 새로 곱해주는 숫자들은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겠죠. 최대한 적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이미 있는 것들 겹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만 곱해야겠죠. 자, 3의 경우는 3의 제곱 둘이 이미 겹쳤어요. 더 곱할 필요가 없겠죠. 자, 2의 경우는 아래쪽에 곱해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2만 곱해야겠죠. 최대한 적게 곱해야 되니까. 5의 경우는 아래쪽에 5의 제곱이 있는데 위쪽은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적게 곱하기 위해서는 5의 제곱만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이렇게 있을 때 아래가 비었어. 그러면 그냥 있는 걸 내려요. 이미 겹치는 건 그대로 내리고 위에가 비었어. 그럼 있는 걸 그대로 내려요. 이렇게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을 때는 그대로 내려서 곱해주면 된다.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다음 12와 18. 아까 12와 18은 소인수 분해를 했었죠. 그 형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없을 때는 그대로 내리면 되는데 겹치는 게 있긴 한데 한쪽이 더 클 때는, 아까 공약수를 구할 때는 작은 걸 우선시했지만 공배수를 구할 때는 큰 걸 우선시해야겠죠. 추가로 곱해주는 거니까. 3의 경우도 3의 제곱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네요. 24와 81도 아까 소인수 분해를 했었죠. 겹치는 것끼리 써주고, 자 2의 경우는 한쪽밖에 없네. 그대로 내리고, 3의 경우는 3의 4제곱이 더 크네. 3의 4제곱을 내리고,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네, 이게 개념 자체는 여기서 끝입니다. 문제도 다 풀었고요. 근데 저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묶어서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비슷한 개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개념을 배웠으면 문제를 풀 건데, 결국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뭐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죠. 그런 건 연습 문제고,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잘 보세요. 저희가 빈 네모가 있어요. 빈 사각형이 있어요. 직사각형입니다. 이것의 크기는 12cm고요. 18cm입니다. 자, 이거를 정사각형 타일로 채울 거예요. 정사각형 타일의 최대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는 최대 공약수 문제일까요? 최소 공배수 문제일까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큰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거를 작은 타일로 채울 거예요. 타일의 크기는 똑같이 12와 18cm입니다. 정사각형 한 변의 최소 길이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결국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최대네, 최소네,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의미를 알고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최대네, 최대 공약수, 네, 최대 공약수 문제입니다. 이건 최소네, 최소 공배수, 네,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시험에서는 푸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배울 때는 제대로 배워야겠죠. 이게 왜 최대 공약수 문제냐?
그러니까 왜 최대 공약수 문제냐면 결국 타일 안에 작은 타일을 넣는다는 거는 결국 이 타일을 나누는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그럼 반대로 정해지지 않은 정사각형을 정해진 타일로 채운다는 거는 이 타일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구분하는 정확한 방법은 주어진 숫자를 나눌 거냐 늘릴 거냐 이걸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최대 공약수라는 거는 나누는 숫자고 최대 공 배수라는 거는 곱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숫자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어진 거를 늘릴 거냐 주어진 거를 나눌 거냐 이걸 보고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강의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